어서오세요. 나란마사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쏟아는 이 매체 바르게 읽기입니다. 네, 매체 바르게 읽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설명할 건데, 지금 이 첫 화면이 신기하죠? 왜냐면 되게 화가 나는 게, 기껏 녹화를 다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멘붕이. 네, 어쨌든 바쁘니까 멘붕 할 틈도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자료의 효과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의 짜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중에는 시각 자료와 동영상 자료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각 자료 중에는 사진,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에는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 효과를 꼭 알아둬야 돼요. 시험 문제 내봤자 여기서 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시험 범위를 지금 이 단원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 내봤자 여기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자료 효과.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의 짜임, 이를테면 제목, 앵커의 멘트, 기자의 리포트, 순으로 되어 있는 뉴스의 짜임,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뉴스의 내용이죠. 진행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모바일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모바일페이를 혹시 모르는 친구들,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한 어떤 설명이죠.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쓰고 계신가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질문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사실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잖아요. 어쨌든 글이든 아니면 이 동영상 뉴스 속에서의 어떤 질문이든 간에 질문은 뭐든지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호기심 유발과 관심 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바로 관심 유도, 호기심 유발, 바로 연결지어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 미리 가보니 라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자막 처리하잖아요. 왜냐면 사실상 음성으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음성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문자 언어로 굵게 표시하는 게 좀 더 전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명확하죠. 때문에 화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 사진 속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자막 처리했다라는 걸 좀 알아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자의 어떤 보도가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문장, 그러니까 이 기자가 멘트 치는 이 문장의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에 스마트폰으로 결제 완료. 누르면 끝. 한 번 누르는 것으로 끝. 결제 완료. 그 다음에 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한 번 누르면 끝.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아니더라도 끝, 완료, 끝.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싹둑싹둑 잘라서 끊어버리잖아요. 문장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이유는 모바일페이의 간편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꿈보다 해몽인데, 네. 근데 일반적인 뉴스에서도 이런 식의 방법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모바일페이라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굳이 만들자면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동조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리는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바일페이의 간편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자가 문장을 이렇게 썼다더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동영상들이 이렇게 한 화면에 담겨서 지금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해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내용이 현금하고는 여기 현금이 달러를 보이는데 이 현금이 그려져 있고 이게 X, 현금 사용 불가라는 표시잖아요. 그죠? 자, 그림이 나왔다는 건 이게 어떤 인쇄물로 된 어떤 글이든 간에 아니면 이 동영상 속에서든 간에 그림이 제시된다는 건요, 두 가지 효과를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흥미 유발하는 것과 이해하기 쉽게, 누구로 하여금 독자 혹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효과가 두 가지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 옆에 이 그림의 내용은 무엇의 효과를 노린 거냐? 물론 흥미 유발과 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방법의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페이의 하루 이용액이 이렇게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짧고 중간이고 더 커지는, 점차 가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를 갖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표가 나옵니다. 도표. 이건 도표예요. 도표는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로 연결지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지어 생각할 것들이 많죠. 마치 공식처럼 딱 나오면 바로 이게 그 꼬리를 물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도표,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인터뷰, 뭐 일반 시민의 인터뷰, 현장감, 전문가 인터뷰, 신뢰성 높임, 사진 제시,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질문 제시, 질문은 흥미 유발하기 위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공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도표는 한눈에 파악하기 쉽죠. 올라가는 게, 하루 이용액이 올라가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말로 하거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단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로 시각적 자료를 표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도표를 사용했다는 거.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가 제시되는데 인터뷰가 두 부류의 인터뷰가 나와요. 일반인의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일반인의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 이건 둘을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같아요. 내 생각엔. 자, 나라면 이건 문제네요. 왜냐면 일반인의 인터뷰는 그냥 일반인의 어떤 느낌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묻기 위한 어떤 질문이지만 뭐 그런 인터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현장감을 제시한다 보면 돼요. 현장감. 뭐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김땡땡 직장인의 어떤 인터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무조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쯤으로 그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의견은 저는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한 것 같아요. 지갑 꺼낼 필요 없어서 비밀번호 스마트폰 내에 입력하면 되니까 편리해요. 이게 무조건 진리고 맞구나, 이 뭐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단지 일반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어떤 현장감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 여기에 인터뷰 또 나오는데 전문가의 인터뷰가 나와요. 자, 임땡땡 맞나요? 임땡땡 씨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래. 무려 교수. 교수면은 박사학위는 당연히 따야 되겠죠. 교수입니다.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은 전문성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그 보도진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이 내용이 믿을만 하구나 라는 어떤 설득력을 갖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믿을만 하구나 라는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문가 인터뷰. 아까 일반인의 인터뷰는 그저 현장감. 그죠? 현장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여기에서 신뢰성을 획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쓸게요. 여기서 신뢰성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문성 획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현장감.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전문가 인터뷰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더라. 됐죠? 자, 4페이지 아까 안 봤으니까 볼게요. 자, 4페이지에서는 띠그래프가 나와요. 2014년도와 2015년도를 갖다 비교해서 띠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띠그래프와 도표는 무조건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제시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꼭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밑에는 뭐 이런 내용들 나왔고, 그 다음에 5페이지도 아까 전문가 인터뷰 내용 나왔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뉴스의 짤을 갖다 본다면 제목과 앵커의 멘트와 기자의 리포트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제목은 그러니까 주로 문자 언어를 활용해서 사용이 되겠죠. 활용이 되겠죠.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자막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보면은 정말 그 문자 언어, 즉 이 자막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요소로 부각되는 매체입니다. 특히나 드라마에서 자막이 나옵니까? 영화에서 자막이 나와요? 자막 나오긴 하죠. 뭐 그 대사 치는 거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막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막으로서의 어떤 활용 빈도를 따지자면은 뉴스가 가장 많이 의존합니다. 왜? 핵심 내용을 아주 시청자들에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자막을 쓰거든요. 문자 언어를 쓰거든요. 음성 언어보다 문자 언어가 더 확실하게 전달된다. 됐죠? 그래서
관심 유발합니다. 앵커의 멘트가 나옵니다. 기자의 리포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앞서서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언급하죠. 그 다음에 기자의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핵심 요소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앵커가 멘트 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갖다가 사실과 의견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요것들은 다 자습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기자의 리포트 내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이 쓴 겁니다.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내용이 주가 되지만 의견도 제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뉴스라는 내용이 뉴스가 100%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매체는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예상되는 방향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기자가 제시합니다. 네, 그건 주관성을 띈 내용이죠. 그래서 주관성을 띈 내용도 뭐 간직하고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뉴스라는 매체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객관성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목표로 모토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